감사함으로 루터의 길을 걷다. 90세 순례자 요한 요초. 요한 요초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다. 이것이 다시금 특별한 행동을 취하도록 이 90세의 노인을 자극한다. 그는 현재 400km의 루터의 길을 도보로 완주하려고 한다. 아침 7시 30분 베테라우에 있는 헤센주의 작은 마을 니더볼슈타트. 이 마을은 하나우와 프랑크푸르트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1521년 보름스에서 아이제나흐 바르트부르크 성까지 갔던 400km 루터의 길에 속해 있다. 화창한 아침, 두 명의 순례자가 루터의 길 다음 단계를 시작한다. 한 명은 90세의 요한 요초로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다. 그와 63세의 우베 레드머에게 이 길은 루터의 길 23단계 중 9번째 단계이다. 순례에 대한 아이디어는 2022년 그의 고향 마인츠에서 열린 교회 축제에서 나왔다. 90세의 요한 요초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명하다. 순례의 길에서 그가 해준 이야기는 책을 여러 권 채울 수 있을 정도다. 그의 이야기에는 모든 기복을 통과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며 이를 감사한다. 그리고 그것이 길을 떠나도록 그를 자극한다. 그의 삶에 영향을 준 YMCA. 올해 그는 90세 생일을 맞았다. 곧 결혼 65주년을 함께 맞는 그의 아내는 85세가 되었다. 둘의 나이를 합치면 175년이다. 기독교 청년회 서부연맹도 올해 175세가 된다. 기독교 청년회 YMCA는 그의 다사다난한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베테라우를 통과하는 길에서 요초는 먼저 동프로이센 농장에서 보호받고 자란 어린 시절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1945년에 첫 번째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가족이 러시아 군대를 피해 손수레를 끌고 메클렌부르크로 피난을 가야 했던 일이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의 국가에서도 요초의 가족은 정착하지 못한다. 7년 후인 1952년에 가족은 서부로 피난을 간다. 요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장 일꾼으로 견습을 시작하고 라인란트 팔추주 바트 크로이츠나흐에 정착한다. 교회 재직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그는 최선을 다해 섬긴다.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요초가 YMCA 연방 사무총장 막사 함쉬를 만났을 때 그의 가슴에 불꽃이 일었다. 함쉬의 청소년 사역 방식은 요초에게 확신을 주었고 요초는 그 방식을 그대로 시도했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그룹과 서클을 만들었다. 그가 인생에서 살았던 세 곳에서 활발한 YMCA 사역이 일어났으며 종종 그가 사역의 동력이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처럼 그는 걷는 사이사이에도 휴식을 취하며 타우누스 방향의 드넓은 들을 바라본다. 그의 가족은 자주 휴식을 취하라고 신신당부했다. 동행하는 우베 레드머도 그가 이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휴식을 취할 때 요초는 자신의 접이식 의자를 꺼내고 음료를 마시면서 새 힘을 충전한다. 매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어서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90세임에도 그는 빠르게 자신의 리듬을 다시 찾는다. 그러나 요초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첫째 아이는 사산되었고 요초 자신도 감당해야 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26세와 48세 그리고 67세에 세 번이나 그는 심각한 전신마비를 겪었다. 이로 인해 그는 스포츠와 운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가 걸을 때 배낭을 메지 않고 작은 수레를 뒤에 끌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레에는 양산과 물병, 약이 실려 있고 당연히 지정된 장소에서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순례자 수첩도 들어있다. 그의 손녀는 차로 그의 옷가방을 옮겨준다. 그녀는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의 여정에 동행한다. 그의 건강 상태는 20년 전에 또 다른 미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부추겼다. 70세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고향인 동프로이센으로 갔다. 그곳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리고 이미 당시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청소년들에게 확신과 희망을. 요초는 강철 같은 의지와 풍부한 유머를 갖고 있다. 그는 대개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끝맺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신뢰를 표현한다. 저는 이런 힘과 장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반복해서 저는 그분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요한 요초는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 청소년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그는 사비를 털어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정관은 마인츠 교구 그리고 라인에센 YMCA 지역 연맹의 청소년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참여시키며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기를 원한다. 그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의 영향을 받았다. 이 순례자의 또 다른 신조는 그가 살고 있는 마인츠 헤이츠하임을 위해이라고 그곳에서 도시의 최선의 것을 구하라는 성경적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젊은이들을 섬기는 중요한 봉사. 자원봉사는 이 90세 노인의 삶에서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5-6시간을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공장소의 청결을 관리하는 협회, 기독민주당의 개신교 실무그룹에서 활동한다. 그러나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직무는 이제 후배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는 순례 걷기를 통해 이러한 젊은이들을 섬기는 중요한 봉사를 위한 후원자들을 찾기 원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단순한 농장 일꾼에서 마인츠의 정부 부처 공무원이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도움과 조언을 주는 사람들을 그의 길에 두셨다. 저는 훌륭한 아내와 4명의 건강한 자녀, 8명의 손자와 2명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순례 여행을 통해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요초의 또 다른 취미는 문학적 발라드이다. 그는 프리드베르크 도르하임으로 가는 구간에서 슐러의 시 보증을 암송하기 시작한다. 이 발라드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적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라며 그는 장난스럽게 웃는다. 그는 14km 길이의 하루 분량 마지막 구간에서 피치를 올려 매우 빠르게 완료했다. 요초는 앞으로 며칠 동안 예정된 여정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루에 최대 25km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7월 6일 90세의 노인이 보름스에서 아이제나흐에 이르는 루터의 길 순례를 해낼 것을 확신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